다정한 남과부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참 극장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연기 배우같이 배지라는 무대 위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쉬는 우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말이죠. 그런데 가끔은 어떤 작품들은 지나치게 슬플 때가 있죠. 신조차도 눈물 흘리게 되는, 우리는 그것을 비극이라고 부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인 이제 중년 남자로 등극하는 평범한 인상의 아저씨입니다. 얼굴도 배경도 매우 평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얼굴을 마주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제 얼굴을 잃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제 삶은 근 10년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세월은 저에게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깊은 상처이죠. 25살쯤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른 게 있다면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웠다 하면 될까? 이제 곧 겨울로 접어들 늦가을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반쯤 젖힌 창문을 옆에 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학교는 마지막 학기만 남겨둔 채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시간들이 축복 같은 시간들이었음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그날 여동생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밥 먹고 하라는 평범한 대화였어요. 그저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여동생은 옷 좋아하고 액세서리 좋아하는 그런 애였죠. 귀찮다는 듯이 밥 먹으라는 동생에게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기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혼자 가기에는 집 근처 공터가 좀 무서우니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느 오빠들처럼 저도 무시하면서 혼자 가라고 했어요. 그게 뭐가 무섭냐며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죠. 그렇게 방으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하는데 툴툴대며 줄넘기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전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여동생이 무섭다는 말을 한 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고 그 생각 때문에 공부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여동생이 운동을 한다는 공터로 향했습니다. 봐주다가 들어오는 길에 커피나 한잔 사와야겠다 하며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여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그 길로 그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갔고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뒤집어 쓴 남자가 후드티까지 뒤집어 쓰고는 제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덤비고 있었고 둘은 치열하게 몸싸움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뛰어들어 그놈에게 달려들었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그놈이 주춤하던 사이에 여동생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가라고 소리를 쳤죠.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뛰어들어 괴한에게 몸통 박치기를 했고 그게 먹혔던 건지 그놈이 뒤로 넘어가더군요. 욕지거리를 하면서 일어나던 그놈을 두고 저도 그 틈을 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놈이 절 붙잡더군요. 아, 그래. 몇 대 맞고 있다 보면 여동생이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를 불러오겠지 하며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순간 이거 완전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놈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흉기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렇게 제 팔을 찔렀고 처음 겪어보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뇌가 마비된 것 같았죠. 그에 따라 몸도 굳어버리고 머리가 덜덜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놈은 팔에 박힌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쭉 긁기까지 하더군요. 뭔가가 제 몸에서 떨어져가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의 고통은 허락되지 않는 몸이었는지 그렇게 제 눈앞은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절하기 직전에 들리는 소리는 그놈이 그 흉기로 절 계속해서 해야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새하얀 천장과 햇빛이 눈에 들어왔고 몸이 뻐근하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더군요.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움직여 보려고 몸을 돌리는데 하는 소리가 나 옆을 보니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 보더니 굉장히 당황한 나머지 말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허둥대더군요. 그 모습이 약간 이상하고 우스꽝스럽다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환자분이 일어났어요.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려 하는 듯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나갔고 나중에서야 그분은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병석에 누운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는 이야기였죠. 나는 바로 어제 그놈과 싸웠던 것 같은데 10년 전의 이야기라니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충격으로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거울을 보니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지 급하게 아버지와 여동생이 왔고 어머니는 왜 안 오시는지 궁금했지만 오시는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여동생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동생은 제가 그놈과 일을 치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놈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절 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제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였고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와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소식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어머니는 소가리를 하신 탓이었는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 약한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돌아버릴 것만 같은 심정이었죠. 여기에 남은 가족인 아버지와 여동생이 저를 살리기 위해 집까지 팔아가며 치료를 계속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정성어린 노력 끝에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부지한 값으로 가족들의 인생은 시궁창처럼 변해버렸고요. 집까지 팔면서 월세를 전전하며 살아왔을 아버지와 여동생. 이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매달 병원비를 채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동생은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다고 했고 그것은 깨어나서 여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속을 끓이면 저렇게 빨리 늙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안쓰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하게 보냈어야 할 젊은 시절을 얼마나 자신을 탓하며 보냈을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절 보러 와서는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만져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서 그간의 힘듦과 한스러움이 다 묻어나오는 듯했고 그렇게 울면서 조금이나마 풀어내길 바랬습니다. 여기에 절 이렇게 만든 그놈을 감옥에 보내기까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놈 덕분에 정말 너무 원통하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일도 여러 번이었다고요. 그래도 결국 그놈을 감옥에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었다며 말을 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는 그렇게 제가 깨어나 일어나기만을 바랬던 가족들을 만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 누워있던 탓에 기능이 다 정상이 아니다 보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어색한 제 얼굴을 한 번씩 거울에 비춰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고생이 다 드러나는 얼굴을 한 아버지와 내 여동생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해봅니다. 다시는 내 가족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겠다고. 그들 옆에서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요. 병원에 누워있던 10년의 길고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절 지켜준 두 사람을 위해 남은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